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이스파크에 대한 기본적인 변환 함수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들도 공부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환 함수와 액션을 공부하면서 그 예제로서 그 readme.md라는 그 텍스트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의 발생 빈도를 이제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보는 어느 단어가 얼마만큼 자주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세어보는 예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고 이제 과제물로도 여러분들이 제출을 했죠.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예제들이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제 서양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제들도 서양 예제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사용한 예제도 그 영어 문서에서 단어 발생 빈도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왜 그 영어 문서의 단어 발생 빈도까지 뭐 세어봐야 되지? 내가 항상 사용하는 건 이제 한글 문서인데 뭐 시험을 위한 공부라면 모르지만 뭐 이런 걸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글 문서에 있어서 이제 발생 빈도를 이제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예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파이스팍의 변환 함수라든지 액션이라든지 그걸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그런 변환 함수들을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그럼 우리가 실생활에 이제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한글 문서에서 이제 변환 함수 그 단어 발생 빈도를 측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IS 커리큘럼.txt라는 이제 문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경영정보학부에서 뭐 이전에 만들었던 교과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고 현대경영과 기업가정신, 뭐 경영 데이터베이스 개론 이런 과목들이 있고 이 과목에 대해서 각각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어떤 단어들이 가장 자주 나오느냐? 그래서 경영정보학부의 교과 과정에 소개할 때 주로 뭘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이런 MIS curriculum.txt 텍스트 파일에서 어떤 단어가 얼마만큼 자주 나오는가 하는가를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파이스팍의 변환 함수라든지 액션들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면 재미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는 거를 이번 시간에 이제 한번 실습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뭐 영어 문서도 문서고 텍스트 문서고 한글 문서도 텍스트 문서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졌을 거니까 먼저 find spark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find spark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스팍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스팍을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를 했으면 스파크 컨텍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파크 컨텍스트는 보통 sc라는 변수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파이스팍 스파크 컨텍스트 해서 내가 이제 로컬 컴퓨터에다가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파크 컨텍스트를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스파크 컨텍스트를 처음에 만들 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럼 이제 만들어지면 이 스파크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서를 읽어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파크 컨텍스트가 제공하는 이제 함수 중에서
텍스트 파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텍스트 파일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MIS curriculum.txt 파일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캠퍼스에 올라와 있는 이런 MIS curriculum.txt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나는 그걸 어디다 저장을 해놨느냐 그러면 C에 있는 스팍 디렉토리 안에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여기 이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패스를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스팍에다가 데이터에다가 MIS 커리큘럼 .txt 그러면 이게 잘 읽어 드렸는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얼핏 보면 잘 읽어 드린 것 같죠. 그래서 처음 한 5라인을 한번 타이핑을 해보면 여기 보면 이상한 게 막 나오죠. 여기 보면 영어는 잘 읽어졌죠. 영어는 잘 읽어졌는데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이 일단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 라인에 뭐가 있나 해서 보니까 첫 번째 라인에 뭐가 있습니까? 현대경영과 이렇게 한글이 있으니까 이 한글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전부 다 깨져 나온 거죠. 깨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그런 대로 이렇게 보면 영어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글이 나오면 이렇게 세 번째 라인은 한글이 다 깨져 나오고 이 세 번째 라인이 다 깨져 나오고 네 번째 라인은 빈줄이니까 빈줄이 나오고 다섯 번째 라인도 한글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글은 다 깨져 나오고 뭐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영어만 제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 거죠? 파이스팍이 이 문서가 우리가 지금 읽어드린 이 문서가 이 MIS curriculum.txt라는 파일 이 문서가 한글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디폴트로 자동으로 이제 받아 읽어드리니까 영어는 자동으로 잘 읽어드리는데 한글은 이게 한글로 돼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깨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문서가 한글로 돼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 코딩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인코딩 문서가 인코딩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래서 그 코드가 옛날에는 아스키 코드 이런 게 있었죠. 아스키 코드도 있었고 ABCD 코드도 있고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 문자를 나타내는 코드가 이런 이런 영어 위주의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위주의 코드를 에다가 한글이나 아니면 일본말이나 중국어나 인도말이나 이런 걸 나타내려고 그러면 이제 영어의 자판에다가 그걸 이제 한글을 매칭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어에 A라든지 이런 게 매칭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타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유니코드라는 게 나와 가지고 각 나라의 모든 단어를 다 나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글도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쫙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보면 한글을 입력을 해도 한글이 그렇게 잘 화면에 표시가 되고 그러죠. 그게 이제 유니코드 덕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유스 유니코드를 추루로 하면 읽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읽어드려도 그럼 이걸 다시 이제 런을 이렇게 해보면 계속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보려고 그러면 Shift하고 탭을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Shift하고 탭을 누르면 여기에 명령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use 유니코드가 true라는 게 기본으로 그렇게 true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정을 안 해줘도 이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설정을 안 해줘도 use 유니코드가 true라는 게 기본인 거죠. 기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니코드를 사용을 해요. 근데 유니코드를 사용을 하지만 얘가 이게 한글 문서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이나 뭐 그런 문서를 만들다 보면 뭐 간혹 가다가 인코딩을 Extended Unicode EUC KR로 해줘야 된다 하는 것들을 지정을 해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팍 컨텍스트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팍 세션을 만들어서 스팍 세션에서 그 문서를 읽어드릴 때 문서의 코드가 Extended Unicode KR 한국어 코드로 이제 만들어진 한국어 문서이다 하는 거를 이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먼저 스팍 세션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스팍은 PySpark.sql에 하고 난 뒤에 스팍 세션을 만들고 그걸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는 로컬이고요. 그 다음에 get or create 해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하면 이제 스팍 세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스팍 세션을 만들어졌으면 이 스팍 세션을 통해서 이제 문서를 사용해서 문서를 읽어드리면 되죠. 그러면 스팍 세션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read라는 이런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read를 사용을 해서 이걸 읽어드리면 돼요. 그럼 이 read를 사용을 해서 읽어드릴 때 뭘 지정을 해줄 수 있냐 하면 포맷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은 CSV,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파일이다. 그러고 난 뒤 여기에 옵션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옵션에다가 인코딩을 뭘로 하느냐? 인코딩이 Extended Unicode KR이다. 한국어 문서로 인코딩이 됐다 하는 걸 해주고 그 다음에 로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딩은 여기 있는 이 패스를 그대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어드린 문서를 요 위에 있는 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lines df라 그런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 읽어드렸어. 그럼 이게 제대로 읽어드렸느냐 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위에 것처럼 해서 뭐 한 5라인을 이제 찍어보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잘 읽어드린 것 같죠? 그런데 잘 읽어드린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첫 번째 로우에는 현대경영과 기업가정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대경영과 기업가정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어가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도 보면 두 번째는 영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세 번째 보면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는 이제 CSV 파일은 자동으로 빈칸을 없애는 모양이어서 빈칸이 없어지고 네 번째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다섯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네 번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인데 세 번째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보다 좀 짧죠 라인이. 그래서 쭉 해서 경영활동의 계획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뭘
어떤 파일을 읽었습니까? CSV 파일을 읽었죠. 그러니까 CSV라는 게 뭐죠? 콤마 지난 시간에 했지만 separated value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콤마로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뭘 분리를 했어요? 여기까지 있고 이 콤마 다음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콤마가 나올 때까지만 읽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라인으로 읽어드리고 그 다음 거는 없애버린 거야. 그럼 그 다음 걸 어디에 저장했으면 좋겠는데 저장하지 않았죠. 그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도 또 할 수가 있죠. 왜 그럼 우리가 콤마 separated value 파일을 읽느냐? 그렇지 않고 뭘로 읽으면 되죠?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읽으면 되지 않느냐? 그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그러면 뭐 txt가 txt가 뭐 없다. 그러면 이게 텍스트가 아닌 모양이죠. 그러면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그러면 이게 텍스트 파일은 txt가 아니라 txt로 쓰는 거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읽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다시 실행을 해보면 또 다 깨져 나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면 윈도우에서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읽어드려서는 이게 다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읽어드려야 되는 거죠? CSV 파일 형식으로 읽어드려야 되는데 CSV 파일 형식으로 읽어드리면 뭐가 돼요? 이 콤마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으로 해서 라인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CSV 파일을 읽되 어디까지 읽으라는 겁니까? 끝까지 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다 읽으라고 지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옵션에다가 인코딩을 주는 것에 추가해서 길어지니까 라인을 바꿔서 추가해서 또 다른 옵션을 추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추가해서는 분리자, separate가 뭐냐 그러면 콤마가 아니라 그 분리자를 지정을 안 해주면 자동으로 콤마를 중심으로 해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콤마가 아니라 그 새로운 라인, new 라인, 새로운 라인,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엔트키를 치면 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라인을 나타내는 엔트키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를 해라. 그래서 그 엔트키, new 라인, 새로운 라인을 나타내는 게 백슬래시하고 n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라인 연결 백슬래시를 줄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 여기 보는 것처럼 계획 다음에 쭉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글 파일을 다 읽어 드린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한글 파일을 읽어가지고 한글 문서를 읽어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해서 각각의 라인을 이렇게 저장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영어 문서에 대해서 이제 단어의 발생 빈도를 측정할 때 사용한 변환함수라든지 액션을 사용해서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대로 사용을 해서 단어의 발생 빈도를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가는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